안녕하세요. 수영 다이아몬드 홍창현,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프리덤 그룹에 와서 스피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꿈 넘어 꿈을 이루는 오늘 같고요. 독특하게도 스피치 게스트를 홍창현 리더를 초대한 그룹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단다르십니다. 제가 주사업자이긴 하지만, 저를 아바타처럼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 움직이게 하는 저희 홍창현 리더를 스피치를 들어보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모셔보도록 할까요? 홍창현 리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초청 강의를 와서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좀 알려볼까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박은정 리더 뒤에서, 팀 뒤에서 항상 아메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설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저의 소개를 좀 PR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초청 강의를 봤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WFL 시절 때 홍인희 김우정 리더님을 무대에서 뵙고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다우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찾아가가지고 사진 한 컷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앞에 나오는 사진이 감동의 한 컷. 아메이 사업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사진은 써먹을 일이 있을까 했는데 바로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2013년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고 제주 세미나 때 이 두 분한테 한참 기다렸다가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고이 간직할 정도의 저희가 롤모델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도 애 셋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다. 저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그렇게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가난하기도 하고 가난하지도 않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군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셨어요. 거기다가 자수성가신 분이라 항상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꼭 뭔가 변수가 생기면은 항상 가난해지더라고요.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데 항상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가난해지는 삶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요.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일본 반도체 회사 기업으로 첫 직장을 잡습니다. 연봉이 좀 높았어요. 외투 기업이다 보니까 연봉이 좀 높아가지고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면은 월, 화, 수, 목, 금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일을 못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말 계속 일을 하고 365일을 일을 해도 무관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왜? 이 회사는 수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예요. 제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뭔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남들만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좀 달라졌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일. 뭐 이렇게. 안 그러면 월, 화, 수, 목, 토, 토, 일. 이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회사를 다니는 게 더 즐겁고요.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와중에 박은정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미인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연예인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실물로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가 혹했죠. 혹한 마음에 열심히 데이트도 신청하고 했는데 주말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데이트만 하자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냐? 자기는 경제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경제 공부? 난 낄 수 없을까? 그랬더니 저는 힘들 것 같대요. 저는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경제 공부 할 테니까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어느 날 되게 허름한 허름한 게 아니라 되게 어두운 건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밤 12시에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한 권의 책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빌렸는데.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블루오션의 전략이라고. 그 책을 왜 밤 12시에 갖다 줘야 되지? 근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 니하오 중국어 원장님이신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갖고 막상 찾으러 갔는데 드리러 갔는데 저기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는데 되게 늙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젊으신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늦은 밤에 박은정이랑 둘이 만난다고? 내가 오길 정말 잘했네. 그 생각을 하죠. 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저한테 공개한 내용이 아메이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STP를 해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저희 스폰서 되시는 이준호 리더님이 저에게 첫 STP를 해주세요. 밤 12시에 그것도.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원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동선이 자유로운 동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은정 리더는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준비하고 있고 이준호 리더님은 소파에 딱 앉아 있고 모든 게 각색이 된 것처럼 딱딱딱 이루어지는데 와, 이거 내가 뭔가 귀신에 혹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아메이 치약만 들고 와도 저희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사촌 누나가 아메이를 했다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란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몹쓸 것, 안 되는 것. 저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귀 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딱 이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퇴직 걱정, 투자 비용 걱정, 전문 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평생 상속, 무점포 무재고, 노 리스크라는 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언제든지 도전하면 가능한 사업.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제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냐면은 뭔가 내 사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던 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점포가 있어야 됐고요. 재고가 없으면 안 됐어요. 거기다 투자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다가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동창한테 협찬을 구했지만 그 동창은 그거 안 되는 사업이다 하면서 벌써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완전 사기다, 사기. 저거는 사기야. 분명한 사기야.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은 밤 12시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 죄송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밤 새벽 2시까지 사업 설명을 할까? 당당하게 오픈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리더를 이곳에서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결혼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첫 미팅장이라는 곳에 박은정 리더가 초대했을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박은정 사장의 남자친구라고? 되게 괜찮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저런 시선으로 저를 미팅 내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열심히 필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더 적극적으로 저의 칭찬을 해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미팅장. 오신 분들을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무섭거나 나를 해하겠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도 없고 다 웃으시는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굉장히 특이하다. 다 알바를 쓰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미팅장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 미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이준호 리더님이 처음 사업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뭐지?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네? 그러면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책들을 읽어보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책으로 후원되신 분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책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신 분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옆에 와서 뭐라 해도 자기 주장이 확고해집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이 책들을 다 읽어보고 한번 알아보기로 시작했어요. 과연 저게 사실이라고? 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 진심인 것처럼 저한테 다가왔고요. 열정이 점점점 높아졌죠. 아는 건 쥐뿔도 없는데 열정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열정을 많은 거 가지고 6명만 후원하면 성공한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던 친구랑 사촌형을 찾아갑니다. 예, 완전히 그냥 무대뽀였죠, 무대뽀.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 안에서 좌절이라는 거를 맛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PPT로 설명한 게 아니라 플립 차트로 설명을 했어요. 플립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다가 친구가 플립 차트를 뺏어가는 일도 생겼어요. 답답하다고. 차라리 내가 보고 읽겠다고. 예,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좌절을 받고 또 사촌형한테 갔더니 이 사업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은 왜 하다가 망하는 사람? 왜 하다가 안 되는 사람? 왜 관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생겼는지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절을 받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다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메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할까? 안 하는 이유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를 검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에서 오점이 없는지,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봤고요. 가치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그때 당시 사업 설명을 들을 때도 5A1이라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들었어요.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1% 미만인 회사. 진짜 내가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뭔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이 내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검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월드와이드 시스템에 조인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저는 그대로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주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비전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비전이 있는지 이 안에서 같이 꿈꾸면서 이 사업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메이가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품의 감동, 사업의 감동,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의 감동, 그리고 나의 버킷리스트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감동들, 이런 감동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스폰서님들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지, 왜 미팅장을 강조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아메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학습이 감동이 되는 사업이 이 아메이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이 학습을 통해서 첫 번째 저를 후원했어요. 가장 먼저 후원한 사람이 저예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후원했죠. 이 수입의 속성이 저희가 고민하던 모든 부분을, 오해하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줬어요. 왜 사람들이 관둘까? 자산의 속성이 있고요. 인세의 속성이 있고 상속까지 된대요. 사람들은 이 낯선 이 소득의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관두고 시도하지조차 않는 거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안에서 또 뭘 배웠냐면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이 사업은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사업이구나. 좋다. 이런 내가 이렇게 후원이 되고 나니까 아메이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근데 그거를 검증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세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 근래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로 세계의 경제, 모든 상황, 사회가 모두 혼란 속에 빠지게 됐죠. 근데 이 혼란 속에서도 유독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또 아메이 회사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저는 또 한 번의 확신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저희는 핀 도전을 하면서 또 핀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15년 동안 이 자리 위치에 지키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자의 재능에 맞게 아메이 사업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봐도 안 되는 거는 좀 일찍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팀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박은정 리더를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남자분이 STP를 잘하고요. 제품 전달을 잘하시면 그분이 주사업자가 되시면 되고,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하시는 분이 여성 리더가 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제품 전달이나 말씀하시는 건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안에도 프리덤에도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와서 보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팀에서 소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도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항상 보실 때마다 따뜻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팀 나름, 그룹 내에서 나름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시키면은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능력이 안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배워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준호 심화영 리더님 팀 내에서도 제가 방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켜주니까 저도 배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희 팀에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리고 아메이 외조를 했어요. 박은정 리더를 아메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등 떠미는 거죠. 그리고 집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카바를 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리더가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웬만한 장애물들을 부딪히지 않도록 좀 더 서포트하려고. 근데 가끔은 제가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업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응원단장 역할을 해요. 박은정에 대한 응원단장도 하지만 파트너에 대한 응원단장, 팀에 대한 응원단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박은정 리더가 파트너들한테 안 좋은 소리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좋은 소리만, 당근만 주고, 채찍은 절대 안 줍니다. 당근만 주고, 밥만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응원단장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한 발 또 앞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노력했던 게 뭐냐면 자리 지키기. 자리 지키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팅장도 있고 모든 이 아메이의 플랜에서 내가 이 아메이를 등한시하지 않는 거. 미팅장에 못 나갈 수도 있죠. 다른 주업이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이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나 온라인으로 많이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접속이라도 하려고. 회사에 있어도 최소한 접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접속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파트너들이 오면은 편해져요. 나를 보고 오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도 미팅장 가셨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나요? 나를 안정시켜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15년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보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플러스에 아메이만 더해졌을 뿐인데 삶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남들이 꿈꿔보지도 못한, 저희 직장을 다니는 그런 같은 동료분들이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기회, 이런 스피치 자리,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다른 삶을 살던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삶. 근데 그냥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한 툭불 정도 되는 그런 플러스가 되는 삶이 저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상속까지 된다네요. 예, 저희 자녀들은 복 받은 거죠. 자, 이런 보상을 받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아까 감동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메이 사업이 감사의 선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보면은 눈물이 나고 파트너들을 얘기하면은 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많은데요. 아무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축복의 눈물이 절로 생기는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평생 갈 수 있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이 아메이에서 보상으로 또 주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한번 이런 조사를 했대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뭐 때문에 장수를 하실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운동, 삶,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친구의 수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장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장수 플랜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STP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보상을 떠나서요. 또 아메이는 저의 정신과 삶을 좀 더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나눔의 보상까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옆에 보시면은 컴패션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저희 넷째가 생겼어요. 저희 넷째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후원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저의 플랜을 좀 더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하는데 더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 진짜 열심히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사업한 박은정 리더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된 선물을 주신 박은정 리더님, 다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부사업자인데 두 사업자 같으시죠? 네.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초창기 때는 결혼도 하지 말자, 뭣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싸우면서 제가 아메이를 결국에 쟁취하게 된 이기였거든요. 이기면서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보상, 누림, 뭐 가치적인 부분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드에 뛰는 저로서는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 12시에 저희 남편을 저희 스폰서님을 연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때밖에 저희 스폰서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했고요. 전 아메이를 하기 전에 아가씨 때부터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도 하고 사내 강사 일도 하고 주말이 되면 이렇게 가외도 하면서 쓰리잡을 하는 지금은 N잡러가 되게 유행이지만 그 당시는 투잡, 쓰리잡,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정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학습지 과목수를 굉장히 많은 과목을 했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야 끝났고요. 그때 이후에야 돼서야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저랑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 혹시 친구의 시 아주버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의 시 아주버님을 밤 11시에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친구의 시 아주버님과의 첫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제 스폰서님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이교현 이상호 리더님이시고요. 제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명 소개시켜 줄 텐데 한 분을 만나볼래?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괜찮아. 너의 시간에 맞출게. 오늘 밤 10시가 넘어야 되는데 괜찮아. 11시로 그럼 잡을게. 근데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시 아주버님이야. 뜨아. 저는 거절하지 못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러 번의 약속을 하고 싶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캔슬해서 제가 미안해서 제가 그 한 번을 만나기로 하고 딱 한 번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만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그 만남 한 번의 그 만남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가장 큰 만남이고 중요하고 귀한 미팅입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11시에 하는 미팅이 있는데 한번 와주실래요? 그렇게 저한테 첫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럼 딱 한 번 만날게요. 그랬던 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진 중국어 학원 이준호 리더님 사업자명 늘 나오는 중국어 학원에서 제가 밤 11시에 만납니다. 만나서 너무 무섭잖아요. 아가씨 혼자 가기 무서워서 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그 중국어 학원을 밤 11시에 가요.
그리고 저는 그날 12번을 만나기로 한 12번, 12회 미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뭐에 홀린 거죠.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나를 위해서 11시에 만나주겠다. 너를 위한 미팅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하고 12번을 약속을 정하고 옵니다. 저는 그 12번의 그 약속을 지켜내면서 저한테는 희망이 생겨났고요. 세 가지 일이 아니라 네 번째 일을 아메이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벌겠다고 하는 그 추가 수입에 관심이 갔습니다. 추가 수입에 관심이 갔고 이 일을 하면서 밤 11시에 끝나도 가능해? 주말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30만 원의 호기심이었는데 제가 그 12주를 듣는 동안에 마음 희망이 생겨나면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희망, 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들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가 아메 사업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메를 하겠다 결정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저의 결정은 뭐였냐면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봤더니 아가씨보다는 아줌마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아가씨보다는 아줌마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많은 친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여러 가지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미팅했던 그 시간을 쪼개서 저 남편 될 사람을 연결한 거죠. 전 그때 파혼의 위기가 왔고요.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한 관계로 첫 번째 파트너로 저희 시어머님을 제가 후원하는 기적을 맛봅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나서 저는 30만 원의 호기심이었지만 30만 원 벌 것 같으면 아메이 안 해. 나는 결정했으면 다이아몬드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딱 마음을 먹고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저한테 아메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 성취 플랜이거든요. 제가 매해마다 2007년 9월 1일 날 저는 마음 사인을 딱 했어요. 오늘부터 스타트야. 2007년 9월 1일. 그날이 뭐냐면요. 제 결혼 기념일이고요. 제 마음의 아메이를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마음을 딱 잡던 그날부터 저는 매해 핀업을 합니다. 매해 핀업을 하고요. 2년에서 5년 플랜 안에 들겠다라고 제가 결정하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있던 그런 모든 그런 가지치기를 다 했고요. 아메이가 영순위로 올려지면서 저한테는 아메이만 바라보고 있는 5년의 시간을 흘립니다. 이 하는 동안에 아메이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5년을 반을 흐르는 동안에 아이 2명을 출산하는 또 그런 일도 같이 하면서 생활 속에 아메이를 덧입혀가면서 하지만 영순위로 아메이를 올려놓고 아메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 나가서 아이가 자는 시간에 들어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꿈꾸는 다이아몬드 너 얼른 끊어야겠다. 얼른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날 정도로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저한테는 성취가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간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이후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핀부터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8년 시간이 굉장히 정체기였네요. 슬럼프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볼 때는 당연히 슬럼프처럼 보이고 정체기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누군가가 그 시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기처럼 보였던 8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뜻깊고 가장 의미가 있었고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내내 달려오는 동안에 저한테는 아메이로서 꽃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매해 박수 받고요. 매해 핀업되고요.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팀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저한테는 아메이 너무 쉽네. 물론 중간중간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거 중간에 오는 어려움과 장애물보다 성취로 받는 그런 성취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것쯤이야 저한테는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그 오랜 정책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제가 했던 첫 번째 목표점이 다이아몬드가 성취되고 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이상의 핀이 욕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 셋째를 제가 임신하게 됩니다. 셋째를 임신하면서 정말 기쁨과
기쁨과 또 불편함이 공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노산이다 보니까 셋째를 임신하고는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미팅을 못 나오고 필드에 뛸 수 없었고 이렇게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오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 스물스물 꽃길이 광야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맨날 꽃길이었는데, 난 맨날 열정이 만땅이었는데, 맨날 마음이 들떴었는데, 그런데 미팅을 못 듣고 필드에 못 나가고 점점 내 마음속에서 꽃길이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에 대한 해답을 푸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아베 사업이 마음이 변수가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변수는 첫 번째 건강에 대한 변수였어요. 정말 스타트를 한 시점부터 쭉 5년이랑 흐른 시간까지 아이 둘, 아이 셋, 매해 도전, 맨날 선포, 매일매일 다니는 그런 스트레스, 또 다른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건강의 문제가 왔고요. 그로부터 제 마음속에는 네트워크도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 비전도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고 또 파트너가 없는 것 같이 보였고 왠지 모를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는 거였지만 정말 뭔가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느낌이었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처음 그 비전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게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파트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는 멘탈이 흔들리는 게 가장 큰 저한테 변수였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고 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할 것인가를 할 때는 다시 정말 선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해 도전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매해 도전했습니다. 했고요. 매해 도전했지만 늘 9월, 10월이 되면요. 연애해와 똑같이 저도 선포했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3개월 보내고 나면 12월이 되면 저도 점점 약한 레그에 오는 뭔가 상실감, 좌절감 때문에 올해는 아니야 내려놓고 또 다시 다음 해를 기약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선포하고 9월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지만 또 12월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시간을 반복해 가면서 저도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도전의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한 번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지? 늘 그 부분들이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네트워크를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 나 이 핀에 머무르는 거 싫어. 내가 이 핀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 파트너가 계속 같은 핀이잖아요. 전 다이아몬드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내 파트너는 매해 피트인 거예요. PT 밑에 있는 파트너는요. 매해 15%인 거죠. 이게 너무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리모델링 할 건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 제가 마음 먹고 문화를 바꾸기로 마음 먹습니다. 9월 되고 10월 되고 11월이 되면 다 뜨거워요. 3개월은 뜨겁죠. 그런데 12월, 1월이 되면요. 딱 나눠지더라고요. 올해는 유지 모드, 올해는 다지기 모드, 내년엔 다시 할게요.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그 몇 달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버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꼭 핀업만이 성장인가? 핀업만이 단가? 제가 늘 바랬던 것은 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고 수석이었는데 매해 3개월만 지나면 좌절되거나 하니까 그 다음에 핀을 내가 그 마음을 끌어가는 그 끌어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꼭 핀업 성취만이 이게 성장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딱 던지면서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도전의 무대를 바꾸기로 마음 먹습니다. 도전이라 하면 핀업도 마찬가지 도전이죠. 하지만 SCP도 도전입니다. 기본을 지키기로 도전합니다. 우리 기본을 지켜보기로 도전 한번 해보자. 다시 기본으로 가보자.
그래서 더 뜨겁게 뭔가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핀업이 아닌 기본기를 다지는 것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데모키트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다시 파트너들과 함께 상담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도전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쌓여가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핀업이 늦었지만 파트너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나고 파트너 중에서 에메랄드가 나오고 파트너 중에서 파운더스 PT가 나오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단연코 지난 2년 전에 코로나는 정말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매해 돌아오는 9월이 매해마다 전 두려웠거든요. 9월이야.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재작년 1월 달에 요맘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니까 미팅 어떻게 해요? 변수가 왔어요. 위기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코로나가 왔어? 이번이 기회야. 코로나가 왔어? 이번이 기회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기회라고 딱 잡았어요. 왜냐면요. 도전의 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뭔가 새로운 뭔가가 없었던 거죠. 내 마음이 새롭지 않았기 때문에 늘 돌아오는 9월, 늘 지나가는 3, 4월, 늘 집중해야 될 3개월, 늘 식상한 그런 몇 달의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괴로웠었는데 재작년 1월은 코로나 그 시기는 누군가가 한 명은 새롭게 도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응원단장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가 할 것인가. 그리고 다 두려웠어요. 이건 줌도 두려웠고요. 라이브도 두려웠고요. 기계도 너무 두려웠고요. 다 두려웠는데 누군가 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 안에서 누군가가 치고 나가면 그 사람이 맨 꼭대기에 앉겠구나. 난세에 영웅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잡아들면서 제가 그거 내가 해야지. 이거 우리 팀에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겠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어렵다라고 하는 기계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과 함께 라이브 톡, 줌 미팅,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송출해 가면서 정말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이 정말 꾸준히 해왔던 나의 기본기를 다졌던 도전의 그 문화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변수 앞에서 변수가 아니라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제가 딱 그 마음을 먹고 팀을 다시 한번 뭐 하기로 시작했냐면요. 다시 리셋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리셋은 뭐냐면요. 앞에 있던 것을 끊어내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하고 있던 것들 중에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없애야 거. 다시 새롭게 마음 먹는 게 리셋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열심히는 했죠.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목표가 무서웠다니까요, 여러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선포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파트너를 보니까 못 갈 것 같고, 위를 보니까 너무 멀리 가시고 있는 스폰서를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목표 없는 열심. 그냥 소망인 거죠.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선포도 어느 순간인가는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기 너무 무서워서 안 될 걸 알고 선포하는 내 모습. 제가 다시 마음먹기 시작했어요. 나 결정했어요. 나 갈 거야. 코로나인데 갈 거야. 그 해도 이미 저는 9월 달에 Q 수석을 들어왔습니다. 6레그가 파운더스 Q가 들어왔고요. 또다시 다이아몬드 파트너 6레그가 Q가 들어왔습니다. Q 수석이 됐죠. 그랬는데 11월이 되니까 한 레그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제가 그래 힘들지. 저도 그 마음속에 12달러 내내 끌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다시 또 한 레그가 손을 들더라고요.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그래 힘들 것 같아. 나도 무서웠는데 그래 다시 한번 다져볼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1월이 됐어요. 1월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너도 미팅 못해, 나도 미팅 못해. 너도 포기, 나도 포기. 제 마음속에 뭐였냐면요. 다행이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가려고 스핀업하려고 마음먹어서 어떡할 뻔했어? 이런 안도감이 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스폰서였던 거죠. 제가 그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올해 끊어내겠다. 미루는 습관을 끊어내겠다. 1년 미루다 8년까지 왔는데 이 올해 끌어내지 않으면 다 사라지겠다. 제 마음속에 굿바이 게으름, 내가 핀을 미루는 거 게으름,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사업 설명하세요, 템코아 쓰세요, mp3 들으세요 하고 있는 제 마음
그럼 굿바이. 내가 하겠다. 내가 매일매일 음원 듣겠다. 매일매일 탱코와 내가 쓰겠다. 매일매일 내가 출퇴근 샷을 올려보겠다. 내가 매일매일 대본을 하는 모습을 올려보겠다라고 제가 다시 마음먹어요. 그러고부터 제가 매달, 매일매일, 매주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거, 식상함, 매너리즘,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해봤는데요. 어렵던데요. 저 해봤거든요. 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고 있어요. 아메 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냥 하시는 분 없으시거든요. 대가집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마음속에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내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거나 뜨거움이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상담합니다. 하는데 파트너가 와서 상담해주는 그 얘기에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해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얘 되겠나? 이런 마음도 없지 않더라고요. 상담을 하기 원하지만 내가 보는 그 파트너의 양상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도 제가 감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온전히 파트너를 믿어주지 못하는 제 마음, 또 매해 같이 있는 파트너의 감사함이 없이 올해도 저 핀에 머무르려나 보네 이렇게 하는 뭔가 제가 파트너에 대해 소망이 없는 제 스폰서로서의 나쁜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다시 싹 없애기를 마음먹었어요. 다시 파트너들의 목표에 집중해주기로 마음먹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설명 한 시간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애썼던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굿바이 매너리즘. 이런 부분 제가 마음 먹으면서 뭐 하기로 마음 먹었냐면요. 다시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리모델링. 내 핀을 리모델링하고 내 팀의 문화를 리모델링하고 나의 팀 색깔을 바꾸고 스폰서님 그 안에 팀워크 안에 나의 색깔을 다시 또 드러내면서 우리 팀만의 팀워크 다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제가 재작년 1월부터 3월, 4월, 6월, 8월까지 쭉 이끌어가면서 기다렸어요. 9월이. 빨리 9월아 와라. 나 어차피 할 거라고 결정했으니까 빨리 9월아 와라. 나 저 마음 졸이는 거 싫으니까 빨리 와라. 저는 1월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1, 2월 달은 모든 핀을 가능하게 해줘요. 근데 제일 무서운 시간도 1, 2월 달이더라고요. 제가 성취하던 핀들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핀은 뭐냐면 에메랄드 핀이에요. 에메랄드 핀은 제가 파운더스 핀을 PT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동일한 핀을 파운더스 PT를 유지하는 그 해였어요. 유지하는 그 해였는데 딱 이렇게 1월, 2월이었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행도 못 갈 것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파운더스 PT를 또 한 해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던 그 해였습니다. 그 해였는데 세 레그의 파트너 12%를 하고 있는 세 레그 파트너를 데리고 있는 정말 간당간당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도전을 마음 먹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 레그를 데리고 내년에 다가올 새로운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PT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에메랄드가 되지 않으면 이 파트너 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어요. 그때 제가 새 팀과 함께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6개월 초집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똑같이 파트너들과 함께 탱코화를 쓰기 시작했고요. 똑같이 100% 탱코화를 열정을 담은 탱코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쪼개서 1대1 미팅, 모든 홈미팅 다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잡듯이 네트워크가 뒤지기 시작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없을 만큼의 6개월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저는 그때 여행 점수가 철철 넘쳤고요. 마무리할 때는 넘쳤고요. 다음 그 회계연도는 Q 에메랄드가 들어가면서 저는 에메랄드를 마감을 합니다. 그 6개월의 집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6개월 집중으로 저는 점도 없었던 4번, 5번, 6번 레그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주까지 들어가는 입성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 지금 되게 애매한 시기 회계연도를 지나와서 반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나 목표했던 핀이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부분들이 올해는 다 주고 내년에 가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때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한 번에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했던 그 상태에 그래 이 6개월 진짜 중요한 6개월이지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더라도 이 6개월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 회계연도의 핀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코로나 그 시기에 다시 떠올린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에메랄드를 해냈지? 내가 어떻게 팀을 살렸지? 그게 언제 시기였지? 그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그 해는 언제 그걸 준비해서 갔던 거였지? 이 시기라는 거죠. 올 회계연도에는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이 시기.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를 미룰까? 마먹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요.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그 6개월이 올 회계연도가 얼마나 뜨겁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귀하다. 이 시기에 제가 2년 전 이 시기를 잘 보냈던 결과로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란 핀이 수월하게 왔습니다. 정말 수월하게 왔고요. 그때처럼 기분 좋게 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왔던 에메랄드가 같이 있었던 거였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떠올렸던 팀과 함께 했던 도전의 그 6개월은 저를 들뜨게 했고요. 코로나 수혜자. 코로나 시기에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 수석이란 핀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도 다시 도전하고 있거든요. 도전합니다. 단 한 번의 집중력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판은 뒤집을 수 있고요.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제는 제 핀도 제 핀이지만 파트너들의 핀을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지금도 뜨겁게 그 열정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올해를 당연히 준비하고요. A65까지 저희 팀은 이미 준비하려고 시작했습니다. A65는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되면 누구나 크루즈를 갈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크게 입을 엽니다. 스폰서가 팀을 도전하고 핀을 성취하니까 그 핀이 파트너들의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 파트너들이 꿈을 꾸더라고요. 제 파트너들은 3년 준비 플랜으로 수석을 꿈꾸고 있거든요. 모든 파트너들이 함께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이 아니 처음 이곳에 왔거든요. 저희 모르시는 분은 되게 많으시죠. 오랜만에 핀업으로 들떠있는 저희한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왔던 이 첫 해 너무 중요한 새해 첫 미팅인데 동기부여 되셨나요? 정말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저희 팀 얘기를 듣고 한 분은 마음 먹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